네, 86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학자와 주요한 이론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요, 좀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를 꼬아놨는데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일단 근데 5번도 좀 시원찮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아예 틀린 말은 맞습니다. 문제를 풀 때 아예 틀린 거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장난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장난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일단은 1번 모어 또는 모리어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러의 이요인 two factory theo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모러 거 맞고요. 공부를 좀 하신 선생님들 중에 2번에 스펜스 유인 동기 이거 체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2번이다 라고 이거 헐 건데 라고 하시면서 체크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스펜스가 누굴까요? 스펜스. 이 사람 케네스 스펜스라는 사람이고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짜증나는 문제냐? 케네스 스펜스는요, 헐의 스승입니다. 스승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런가 싶긴 한데 하여간에 헐이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헐이 유인동기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 K 변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케네스 스펜스를 기리기 위해서 내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 K 요인, K 변수의 인 유인 동기 이거 누구 건가요? 둘 다 쓴 게 맞죠. 스펜스도 썼고 헐도 썼는데 먼저 쓴 사람은 케네스 스펜스입니다. 네. 유인 동기다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스펜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학습이라는 게 추진력과 인센티브, 보상, 또 이게 동기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유인동기라는 자체를 이제 뭐 스펜스도 그렇고, 모러도, 헐도 그렇고, 목표가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강화를 시켜주는데, 그 양이나 종류가, 어떤 거에 따라서 학습보다 수행에 사실 우리가 콩고물이 크고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보상을 잘 받고 동기가 좋으면 학습도 학습인데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보상을 받고 싶어지니까 이런 변수를 유인 동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스펜스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헐이 이거 너무 괜찮다 해서 갖다 썼고 그래서 이 K 유인 동기는 사실은 스펜스 건데 헐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인 동기가 어떤 건지 아시고 스펜스가 헐한테 전수해 준 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더 깔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꼬아놓은 게 스펜스잖아요. 스펜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이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스가 아니라 R이 붙어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펜서. 이 사람은 H가 들어갑니다. 허버트 스펜서예요. 허버트.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은 시대 사람이냐?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가끔 심리학에 등장을 하느냐? 이 사람도 과학적인 어떤 교육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과학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허버트 스펜서.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 이론가라고 나오는데 1820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돌아가셨고 다윈은 언제 사람이죠? 다윈은 1900년대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었어요. 스펜서랑 다윈은 둘 다 그 시대 사람들이고 과학적인 어떤 막 이런 거를 강조한 게 있어서 좀 가끔 이름이 나옵니다. R자 하나 차이죠? 그쵸? 스펜서하고 스펜스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케네스 스펜스라는 사람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튼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인동기라는 거 2번 보기에 스펜스 유인동기 맞는 말이다. 자 3번 암셀 부분 강화 효과 89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PR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분 강화 효과 여기서 좌절가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밀러 자율반응의 조작적 조건화 얘기한 거 맞고 5번에
헐, 이 속어에 대한 좌절 경쟁 이론을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헐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스펜스가 이거를 강조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말을 고르시오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예, 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정답은 2번이고 와 진짜 저 같으면 그냥 이런 문제는 틀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 꼬우거나 사람들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제일 싫더라고요. 정말. 안 그래도 싫은 거 많은데. 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87번 헐의 주장이에요. 자, 이거는 3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시간 간격이 짧은 집중 훈련이 시간 간격을 길게 한 분산 훈련보다 수행이 더 우수할 리가 없겠죠. 그쵸? 익숙해져야 되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확 한 게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시킨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87번에 일단 3번이 틀렸고 자 1번, 2번, 4번, 5번은 예, 이렇게 헐이 주장하신 거 맞습니다. 네. 하나 더 참고로 87번, 5번 보기에 SOR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SR에서 헐이 O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SOR 이론이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S하고 R이 뭔지는 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88번에 가면요. 모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러의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모러 또는 모리어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었는데 여튼 좀 의미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기는 해요. 일단 요 보기를 일단 보실게요. 88번 보기 보시면 자 모든 학습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와 연결되어 있어서 학습한 신호의 지배를 받는다. 신호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8번에 4번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신호학습에다가 안전벨트 매기 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매기. 뭐냐고 승용차에서 승용차에서 안전벨트 매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조수석에 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탔을 때 안전벨트 안 매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시끄럽고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죠. 계속 거슬리는 뭐 땡땅땅땅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알았어. 잔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착 채우죠.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전문 용어로 혐오 자극이 있다가 혐오 자극이 사라진 겁니다. 나는 어떤 수행을 했죠. 그쵸? 자, 다음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왠지 듣기 싫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자면 이 전형적인 어떤 회피학습의 과제인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니까. 자, 전형적인 어떤 회피학습의 과제고 이게 경고 신호로 시작이 된다. 그쵸? 자, 경고 신호가 있고 이 혐오 자극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행을 할 때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동안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어떤 반응을 하면 혐오 자극이 사라진다. 그래서 경고 신호도 없어지고 수행도 끝난다. 그쵸? 예, 이게 신호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회피 학습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게 학습이다라고 한 게 모러입니다. 모러 이 사람도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요인 학습 이론입니다. 예, two factor 요인이요. factor. 이는 두 개란 뜻이에요. 이요인 학습 이론인데요. 그닥 막 엄청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공포 반응이 형성이 될 때 두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따르고 두 번째 단계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따른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포 반응을 이야기할 때 그쵸? 공포가 생길 때 처음에는 내가 능동적이지 않게 수동적으로 공포가 생겨요. 그쵸? 뭐 파블로프 아니지 왓슨의 그 영 알버트 실험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기는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털뭉치를 만지다가 쿵 하는 그 공포적인 공포스러운 소리를 듣고 또 털뭉치를 만지다 쿵 해서 수동적으로 공포 조건이 형성이 됐죠. 그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털뭉치나 뭐 털이 달린 동물이나 또는 턱수염에 달린 할아버지한테도 못 갔다고 하죠. 그럴 때는 계속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해가죠. 그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
고전적 조건 형성, 2단계가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공포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형성되고 유지된다. 형성은 고전적, 유지는 조작적이다라는 게 모러의 이요인 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89번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암셀의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부분 강화 효과입니다. 부분 강화 효과 여기 PRE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부분이잖아요. 파트, partial reinforcement eff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셀의 좌절 가설은요. 말을 하자면 우리가 그 간헐적 강화 있잖아요. 여기 간헐적 강화에서 간헐적인 강화에서 간헐적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간헐적 강화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강아지한테 어떤 재주를 가르칠 때 연속 강화를 가지고 그걸 가르치죠. 그 행동을 잘하면 계속 이렇게 보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더 많이 보고 싶으면 한 3번 했을 때 간식 하나 주고 한 5번 할 때까지 간식 안 주고 있다가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면 일단 강아지의 우리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는 둘째 문제 치고 간식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올바른 행동, 그쵸? 재주를 부리는 행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게 간헐적인 강화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행동을 없애볼게요. 자, 강아지한테 자, 우리가 손 했을 때 발을 탁 올리는 뭐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거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화를 안 줘야 되겠죠. 그쵸? 이 행동을 하니까 맛있는 걸 주더라. 2번, 3번 했는데 왜 안 주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했는데 안 주네? 그러면 안 하겠죠. 이게 소거겠죠? 그런데 간헐적 강화는 이 소거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기대를 하니까요. 이쯤 됐으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생기죠? 오기가 생깁니다. 줄 때까지 해본다 내가. 정말로 그래요. 그쵸? 자, 그게 바로 좌절가설입니다. 별로의 실험을 다 했어요. 그쵸? 자, 그 말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여러 차례 강화를 받고 나면 이후 동일한 상황에서 강화를 기대하는 걸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줘? 이래도 안 줘? 내가 어디 줄 때까지 한번 해본다. 그쵸? 충동 유발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PRE 부분 강화 효과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 소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 간헐적인 강화를 받은 반응이. 까지가 부분 강화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소거하는 도중에 왜 이래도 안 주지? 이래도 이러면 주지 않을까? 야, 내가 10번이나 했어. 안 주네? 내가 줄 때까지 한번 해본다 하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거. 이 과정에 좌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절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분 강화 효과를 하면서 좌절가설이 왜 나왔냐면요. 부분 강화 효과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안한 이론이라고 해요. 강화를 주지 않으면 좌절이 생기고 그 간헐적 강화를 하는 동안에 좌절의 반응에 대한 게 또다시 자극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좌절가설입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해요. 그렇게 하면 뭐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전에 강화를 받은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좌절이 생기고, 그쵸? 이 상태에서 이 좌절이라는 건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정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을 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붙들어서 강화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주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잘 한번 해보시고, 자, 9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0번에는 보기가 5개인데 제가 편집을 또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5번 표가 4번 꼬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보기 5개입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4번을 한번 보세요. 유기체로부터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인출하지 않는 중성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아니죠. 조건 자극이죠. 그쵸? 유기체로부터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는 중성자극은 조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파블로프 조건과 고전적 조건은 동의어다. 네, 파블로프 잘났습니다. 그쵸? 자, 유기체로부터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일출해내는 것은 예, 무조건 자극이다. 자, 그리고 어디 갔냐? 예,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기고 있거든요. 예, 91번. 자, 91번은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소거된 조건 반응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일정 휴식기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조건 자극을 제시했더니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자발적 회복을 다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번이고. 자, 92번은요. US와 짝지음을 통하여 CS는 그 자체가 강화적 속성을 띠며 다시 제2의 CS와 짝지어서 CR을 가지고 온다. 여기에서 US와 CS와 CR 뭐 이런 거 약자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S는 전부 다 스티뮬러스입니다. 자극이고요. R은 response입니다. 반응이에요. 그쵸? 그래서 U 하면은 unconditioned. 그쵸? C 하면은 conditioned.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92번 문제는 앞에 거 빼고 뒤에 알파벳만 보시면 자, S는 자극이고 R은 response, 리액션이 아니라 예, response,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넣어서 한번 자 보세요. US와 짝지음을 통하여 CS는 이 말은 자 무조건 자극과 짝지음을 통하여 자 조건 자극은 그 자체가 강화적 속성을 띠며 다시 제2의 자 스티뮬러스죠. 예, 조건 자극과 짝지어져서 예, CR conditioned response 조건 반응을 가지고 온다. 뭔가 되게 복잡해졌죠. 그쵸? 과정을 이렇게 또 복잡하게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 요게 고차적 조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92번에 4번이 맞고요. 자, 93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1, 2, 3, 4번이고요. 나이와 스트레스와 기질은요. 조건 형성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 형성 영향을 미친다. 1, 2, 3, 4, 나이, 기질, 스트레스 이게 전부 다 예.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가 다음 중 틀린 말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예. 변인이 아닌 것은? 그럼 이렇게 딱 빼놓고 하게 말을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죠? 틀린 말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94번을 보세요. 파블로프의 주요 이론적 개념이 아닌 것은 요거는 1, 2, 3, 4, 5번을 전부 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이게 뭔 소린가 좀 싶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 찾아본 게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블로프가 우리가 그냥 제가 하도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되게 좀 무식한 실험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실험이에요. 사실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종치면서 고기를 준 게. 자, 이 사람이 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기능적으로 보아 대뇌 피질부는 모자이크이며 흥분과 제재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블로프에 따르면 예, 말 그대로 우리 뇌를 쫙 펼쳐보면 모자이크처럼 얽히고 설킨 형태라는 말입니다. 예, 흥분과 제재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흥분은 뭔가의 자극을 받아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irradiation입니다. irradiation 빛을 투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이 제재는요 집중이라고도 하고 예,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돼서 예,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잔뜩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대요. 영어로는 예, 익스테이션이라고 예, 말을 하던데 자극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세포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는데 예, 말도 어려워요. 예, 익스테이션 이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는요 뭔가 퍼져나가려고 하는 예, 흥분의 속성과 한 곳에 집중되어서 꽉 붙들고 있는 제재, 예, 집중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파블로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쓰면 기능적으로 보아 대뇌 피질부는 모자이크이며 흥분과 제재에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친근한 환경에 대한 반응은 빠르며 자동적이게 된다는 역동적 스테레오 타입.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유기체가 뭔가 반응을 할 때 친근한 반응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빼고 자연스럽고 빠른 반응을 보이는 걸 역동적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고 3번에 자, 뇌의 어떤 부위에 투사된 감각 정보는 이 부위의 흥분을 일으키고 인근의 부위로 흘러가게 되는 거를 아까 말한 그 irradiation인 거죠. 그쵸? irradiation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집중과 발사는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4번은 정반대로 적어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정위 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정위 반사는 이 고양이가 천장에서 휙 떨어질 때 등부터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지 않고 몸을 휙 돌려가지고 바른 자세로 탁 착지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정위 반사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94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에 또 중요한 이해하실 만한 말이 하나 있네요. 자, 변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사용이 되고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흥분, 발산의 과정이 설명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95번 5번 보세요. 학습되었던 조건 자극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나요? 자, 학습되었던 조건 반응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게 속어죠. 그쵸? 말장난을 쳐놨습니다. 95번에 5번. 96번은 옛날에 한상심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자, 2번, 3번, 4번은요. 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인데 1번을 보면 요거는 수동적인 행동이고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죠. 그쵸? 침이 돈다. 반응적 행동을 이야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다른 거는 뭐 이런 어떤 용어를 쓰던 간에 2번, 3번, 4번과 1번이 차별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97번은 자 속어가 일어났는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나타나는 거 자발적 회복이었죠. 자발적 회복. 그러니까 91번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발적 회복은 자기도 모르게 속어 반응이 휴식기가 지나간 다음에 조건 자극이 제시되면 다시 조건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98번을 보겠습니다. 고차적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아까도 좀 어려운 말을 봤죠. 뭐가 막 더해지는 거. 아까 위에서 본 거. 무조건 자극과 짝지음을 통해서 조건 자극이 그 자체가 또 강화적성을 띄어서 다시 제2의 조건 자극과 짝을 지어서 조건 반응을 가져온다.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파블로프의 실험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고전적 조건화는 종을 땡 치고 고기를 주고 종을 땡 치고 고기를 주고 이걸 여러 번 했더니 걔가 이제 땡 하고 종소리만 들어도 이게 침을 흘리게 되더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불빛을 이게 또 넣는 겁니다. 불빛 자극을 넣는 거예요. 소리를 이 먹이랑 짝을 지워서 조건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땡 하고 먹이를 주는 대신에 그 소리에 앞서서 그러니까 먹이는 주는데 그 빛을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을 소리랑 또 짝을 지워서 반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빛 번쩍 종소리 땡 그 다음에 고기 불빛 번쩍 종소리 땡 그 다음에 고기 그러면 얘가 불빛만 번쩍해도 침이 흘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2차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소리가 올 거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소리는 먹이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차적인 어떤 고차적 조건화에서의 반응은요. 땡 하고 이제 고기를 줬던 그 앞선 실험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하고요. 파블로프가 실험을 해보니까 4차 조건 이상은 불가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걔를 얼마나 괴롭힌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고차적 조건화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의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겠죠. 그런데 별로 안 나오는 걸 봐서 이렇게 문제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98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고차적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다. 뭐뭐를 여러 번 뭐뭐와 짝짓고 나면 뭐뭐를 뭐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A, B 단어가 두 개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짝을 짓고 나면 땡 소리를 불빛과 짝짓고 나면 예, 땡 소리를 무조건 자극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 입니다. 아유, 그냥 멍멍이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결과가 다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예, A에 들어갈 말은 조건 자극, B에 들어갈 말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뭐 불빛이든 이 땡소리든 간에 예, 조건 자극이 어떻게 2차적, 3차적, 4차 계속 뭔가를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제시를 해가지고 반응하는 걸 봤더니 나중에 걔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자, 4차, 네 번째 조건, 이렇게 2차적까지만 가능하고 4차 이상의 고차적은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이미 형성되었던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처럼 사용될 수가 있더라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98번에는 예, 2번이고요. 자, 99번에는요, 변별과 일반화인데요. 지금 1, 2, 3, 5번은 변별, 차이에 대한 설명이고, 예. 자, 4번은 이전에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 학습된 반응이 나오는 거, 일반화죠. 변별이 아니고, 예, 일반화죠. 99번에 4번만 일반화에 대한 설명, 1, 2, 3, 5번은 변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0번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좀 갖다 놨는데, 자, 우리 수의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 수의적. 예, 수의적은요, 이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의적은 자발적.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물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게 뭐냐 하면요, 동물이 나타내는 반응에 의존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쵸? 자, 불수의적은 그 반대말이죠. 예. 반응을 그냥 꺼내는 거고요. 예. 이게 고전적 조건화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쓴 게 하나 있어요. 1, 3, 4, 5번은 다 맞는 말이고 이 고전적이든 도구적, 조작적이든 예, 특징이 1번, 3번, 4번, 5번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2번은 반대로 써놨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그쵸? 동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비자발적 그리고 반응도 자동적이어서 불수의적이라고 말을 해야 맞고 도구적 조건화는 예, 되게 능동적이고 예, 불수의적이 아니라 수의적이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